안녕하세요. 짠짠이 다행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요. 아이들 냉해 입었다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찌감치 미리 들여놓고 그냥 안전하게 키운다 생각하고 베란다 안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냉해 걱정은 크게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또 물이 싹 들어있고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게 또 너무 기특하고 예뻐 보인답니다. 제가 오늘은요, 영상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창 종류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오늘은 매우개창, 창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저도 처음 창을 접했을 때는 창인 줄 모르고 그냥 일반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구나 하고 들여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여서 키운 아이가 요 크리스마스 종류인데요. 아주 어린 크리스마스 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요 크리스마스 중에서 요 아이는 약간은 묵은 아이랍니다. 가을 되어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싹 들어왔는데 요 크리스마스는 초보자들이 가장 키우기 쉽고 처음 접하게 되는 창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주 저렴하거든요. 저도 창을 처음 키울 때 창들은 몸값이 좀 나간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국민다육이보다는 몸값이 나가긴 하지요.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나 논 에반스라는 창이 있죠. 그런 종류는 아주 저렴이 창도 있고 요즘은 또 국민다육이라고 해서 창 종류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선뜻 드릴 때 이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망설였고 또 한 가지는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선뜻 드리질 못했는데 주변의 선배님들이나 고수님들께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드리다 보니까 이제 꽤 돼요. 여기 올라와 있는 아이들 말고도 또 작은 아이들도 있고 종류가 몇몇이 있답니다. 이 창의 매력은요, 이 물들매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거의 다 초록초록하다 보니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생긴 모양도 거의 다 비슷하고 또 이름표 떼면 이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들여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창을 보는 안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여름 내 햇빛에 달달 구워서 키운 아이가 이 아이죠. 원종 에보니라는 아이입니다. 요 에보니 소리에 에보니 소리를 하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서 나도 에보니를 하나 품어야 되겠다 하고 들여온 아이가 요 원종 에보니인데요. 왠지 이 앞에 원종자가 붙어 있으면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의 원종이 붙어 있는 창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원종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예종의 줄임말이래요. 만들어낸 품종이기는 한데 같은 품종끼리 만들어낸 게 그 고유의 품종이라고 해서 앞에 원종이라는 말을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창 종류를 보면은요, 큰 단락적으로 워낙 창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아이들. 요즘 뭐 창이 워낙 인기가 있고 대세이다 보니까 창 종류에 대해서 조금 큰 단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에보니가 가장 대표적인 창이다라고 할 정도로 에보니가 유명한 아이고요. 또 한 아이는 또 요 뒤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프랭크라는 아이입니다. 프랭크도 창 종류 중에 아주 유명한 아이죠. 요 프랭크는 또 특이한 게 저 원종하고는 다른 게 창 입장의 물듦이 다른 것 같아요. 프랭크 종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종류가 프랭크인 것 같고요. 에보니는 이렇게 물이 들어도 입술이라고 하죠. 입술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에보니라고 많이들 하고요. 또 그 창의 조상님이라고 불리우는 아이가 요 립스틱이랍니다. 창의 원조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라인을 치죠. 근데 이 립스틱이
지금은 아주 국민 다육이가 돼서 가격도 저렴하고 키우기도 무난하고 또 이 물듬도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요. 이 라인도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립스틱도 저렴이면서 무난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아이고, 저 안에 녹빛이 또 다른 창하고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립스틱도 성격 순하고 무던한 것 같아요. 창은 고수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키우기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의 어려운 점은 어제까지 이렇게 말짱하게 짱짱하니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게 창이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어려워서 어떻게 키우나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키워보고 나니까 아직 저는 그런 건 경험은 하지 못했는데, 올여름 워낙 혹독했잖아요. 여름에 물 줄 때 이 생장점에 물이 고이면 물음이 온다 해서 이 창은 물을 주고 나서 뿜뿜이로 물을 생장점에 있는 곳을 털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지금까지 꼭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농장에서는 그냥 샤워기로 뿌리고 안 털어줘요. 안 털어줘도 된다라는 영상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는 데는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창의 종류 큰 단락적으로 제가 프랭크하고 에보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큰 종류 중에 하나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종류도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특색이 이 아이가 골드 마리아랍니다. 손톱 끝에 빨갛게 물이 들었고 약간의 피멍은 있는데, 이 마리아의 특색은 입장이 이렇게 맑은 게 마리아래요. 그렇게 뭐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마리아 종류를 몇 종류 데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입장 색깔이 이렇게 가을 되면 빨갛게 들어오는 게 창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마리아 종류는 이렇게 입장이 다 맑아요. 골드 마리아는 약간 노란빛이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초록이, 얘는 왜 물이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려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종류들이 이렇게 입장이 맑은 게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이도 묵으면 뒷입장으로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어린 것 같긴 해요. 뒷입장으로 이렇게 약간의 붉은색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더 오래 묵으면 이 붉은색이 조금 짙어지긴 하겠지만, 다른 창 종류에 비해서 마리아 종류가 입장이 맑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많이 키우는 요 밥그린, 제가 키우는 밥그린이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물들미 아주 빨리 들어오고요.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또 성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창들은 아직은 그렇게 뭐 몸값이 막 거하게 나가는 그런 아이들은 없답니다. 유도 이 아이, 제가 저 뒤에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새벽별이라는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그나마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랍니다. 그런데 사이즈도 좀 크죠. 제 성격하고는, 제가 키우는 타입하고는 다르게 이 분도 크고 아이 로제트도 커요. 거의 10cm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벽별도 제가 사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선물 받은 아이예요. 근데 이 새벽별은 또 특색이 이렇게 입장에 피멍이 들고 가운데는 또 맑은 또 이런 매력이 있죠. 이렇게 창을 키우다 보니까 색감이 다르고 또 입장의 모양이 달라요. 아까 이 새벽별은 입장이 길고 뾰족해요. 뾰족해서 환엽이라 소리는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이 조금, 저는 지금 환엽이 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요 프랭크라고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서. 근데 환엽이 조금 몸값이 더 나가더라고요. 근데 몸값이 더 나가다 보니까 아직 환엽이라고 붙어 있는 그런 종류의 창은 아직 소유하지 않고 있답니다. 최근에 제가 데려온 아이가 이 아이예요. 먼디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이 로제트 모양이요, 연꽃처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안으로 오므리고 있죠. 이렇게 안으로 오므리고 있는 이 모습이 또 예뻐가지고
요 먼디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도 이 아이도 입장에 약간 피멍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들고 또 손톱에 더 진하게 이렇게 손톱이 올라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수영이 다른 애 이렇게 저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렇고 프랭크도 이렇게 꽃처럼 있는데 같은 꽃 모양이라 하더라도 또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안으로 오그리고 있죠. 이 모습이 예뻐 보여서 드리긴 했는데요.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더 이렇게 벌려지고 안으로 쫙 오므려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한스랍니다. 한스도 꽤 유명한데 이 아이도 몸값이 그리 비싸지 않아요. 저렴한 창 종류 중에 하나인데 흔한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또 슈퍼클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아이들도 있지요. 이 슈퍼클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잠깐 해보니까요. 다육이 명칭에 에보니도 슈퍼클론이 있고 마리아도 슈퍼클론이 있고 앞에 슈퍼클론이라는 글씨가 붙죠. 이 슈퍼클론이 왜 슈퍼클론이라고 할까 하고 잠깐 공부를 해봤어요. 이 아이가 제가 키우는 멕시코 블랙마리아 슈퍼클론이라는 아이예요. 아주 자그마한 아이예요. 물론 사이즈가 크고 대품이면 몸값이 아주 거하게 나가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작게 키우는 걸 좋아해서 창도 이렇게 자그마한 아이를 들여오는데요. 이 아이도 뒤에 이름자에 슈퍼클론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 슈퍼클론이라는 거는 교배종 중에서 그 명명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죠. 이름을 지을 때 우수 교배종에 슈퍼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래요. 같은 품종이라도 좀 우수하다 하고 평가를 받은 아이한테 슈퍼클론이라는 글자를 붙여준대요. 그런데 정식으로 뭐 인가를 받다든가 허가를 받아서 그걸 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으로 이 아이는 품종이 좋다 해서 슈퍼클론이라고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농장에 가서 다육이를 구매하실 때 무조건 슈퍼클론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거에 속아서 고가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또 창에 대해서 약간은 기본적으로 알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주의사항으로 적혀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다 못 믿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농장에서 슈퍼클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있다면 아이와이는 같은 에보니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슈퍼클론 에본이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작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작년부터 창이 아주 대세라고 할 정도로 엄청 유행을 하죠. 이 다육이도 약간의 유행을 타는데요. 제가 처음 다육 생활을 할 때는 국민 다육이들을 많이들 키웠어요. 저 역시 그렇게 키웠고요. 농장에 가면 또 국민 다육이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창이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장에 가면 거의 창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유튜브 영상에서도 창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올해 이 창이 유행을 시작해서 향후 한 5년까지는 이 인기를 누린다라는 글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유명세에 따라서 저도 창을 키우기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의 매력은 물들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들미 다 각각 다르죠. 초록이일 때는 이름표 때문 구분도 잘 못하겠지만 하나씩 키우면서 또 가을 되고 겨울 돼서 이렇게 물이 들으니까요. 약간의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프랭크처럼 전체적으로 물이 들고 요 리스틱은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고 에보니 종류 역시 에보니는 또 저렇게 다 입술에 라인을 찍고 마리아는 맑으면서 저렇게 손톱 끝에만 점을 콕콕 찍는 식으로 그렇게 물이 들고 이런 큰 단락적으로만 구분이 살짝 되는 것 같아요. 교배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명찰 떼면 이름을 찾기 어렵다 해서 창을 구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름표를 붙여서 데리고 와라 하는 그런 글귀도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는 소우렌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키우는 창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2두짜리로 분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 하나가 있기는 한데요. 이 소우렌을 먼저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 물들미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물론
각자 자기만의 그 개성과 특징이 있지만 요 소울앤도 물들매 색깔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속살이 비치면서 이 붉은색으로 은은하게 이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이런 매력이 아주 있고요. 요즘 아주 그 물들미 절정에 이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불다 못해 짙은 피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더 점점 짙어가는 것을 느낀답니다. 이 창을 키울 때는요, 두 가지로 선택해서 키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처럼 이렇게 작게 키우는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창은 크게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크게 대품으로 그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선택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로제트 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작게 짱짱하게 키우는 거를 선호한답니다. 그렇게 작고 짱짱하게 키우려면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이 창도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요 입장이 크기가 조금 짧아지고 오래 묵을수록 로제트가 또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창은 또 크게 키워야 한다고 해서 대품으로 해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창을 크게 키우려면 이 화분을 로제트보다 조금 크게 큰 화분에 앉혀서 키우고요. 그리고 약간의 반그늘에서 키우는 게 아이들 로제트를 크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두 가지는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짱짱하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크기를 키워서 대품으로 그렇게 키울 것인가 선택해서 키우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고 짱짱하게 키우는 쪽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주기인데요. 이 창 물주기는 보통 창은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성장을 한다 그래요. 여름만 성장을 안 하고 세 계절을 성장을 하는데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는 성장을 잠깐 멈춘다 그래요. 1월, 2월 정도? 그 정도는 잠깐 뭐 더디게 큰다고도 할 수 있고 멈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봄까지 성장을 하는데요. 모든 다육이가 그렇듯이 물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참 창이 성장하는 계절, 봄하고 가을에는 저면관수를 권장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면관수를 하는 게 훨씬 상면으로 주는 것보다 좋대요. 왜 그러냐면 이 창은 생장점에 물이 고이면 물음이 쉽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면관수를 권장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종류가 많고 또 다육이 숫자가 많다 보면 일일이 저면관수를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상면에서 물을 주게 되는데요.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화분으로 둘러서 주는 거를 권장을 하기를 하는데요. 숫자가 많다 보면 그것 또한 번거롭기 때문에 위에서 샤워기로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서 상면으로 물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상면으로 물을 주게 되면 반드시 뾱뾱이로 생장점에 고여 있는 물을 털어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국민다육이에 비해서 이 창은 생장점에 물이 고이면 물음병이 오거나 썩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뽁뽁이로 물을 털어주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뭐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물을 전체적으로 샤워기로 뿌려서 주면서 이 생장점에 고인 물을 털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하고 또 하우스에서 하고의 환경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물주기에도 또 역시나 정답이 없지만 공부한 대로 가급적이면 성장 시기엔 저면관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면으로 하더라도 생장점에 물이 고인 거를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을 주실 때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주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이 창의 매력은 꽃 모양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키우는 게 제대로 잘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불규칙하게 주다 보면 이 입장이 틈이라든가 입장의 크기가 조금 들쑥날쑥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규칙적으로 주어야 입장의 크기도 규칙적으로 자라고 입장과 입장 사이
이 틈도 규칙적으로 키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물을 가급적이면 한참 성장 시기에 규칙적으로 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래도 여름하고 겨울은 물을 적게 주기 때문에 화분에 테두리로 그렇게 둘러서 주게 되잖아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일정한 그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주는 게 창을 제대로 꽃 모양의 예쁜 모습을 유지하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의 색감이 완전히 다른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피가르라는 아이예요. 다른 창하고 빛감이, 물들미 전혀 다르죠. 또 이 아이는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요. 피멍이 살짝 들면서 다른 창 종류의 색감하고 또 전혀 다르죠. 뭐 어린 탓도 있겠지만 또 지금 현재상으로 볼 때는 색감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샤이키라는 아이예요. 일본에서 들어왔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아이도 약간의 자줏빛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이로 또 붉게 붉은색으로 들어오는 창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 창은 물드는 색깔로 약간의 구분이 되는 것 같고, 또 라인에 입술을 치는 거하고 또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거하고 또 저렇게 맑은 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구분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품으로 크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뿌리 정리를 해서 키우면 크게 대품으로 키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뿌리를 원뿌리만 빼고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뿌리를 제거하고 새 뿌리를 내려서 키우면 로제트를 크게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둘 중에 하나, 짱짱하고 조금 로제트를 줄여서 키울 것인지 대품으로 키울 것인지 그거를 선택해서 각자의 방법대로 선택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크게 키우든 뭐 작게 키우든 상관없이 내 집 환경에 맞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크게끔 이렇게 그냥 관리한다라는 쪽으로만 키우고 있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되면 또 공유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오늘은 또 이렇게 창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같이 배우면서 함께 키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매혹의 창 키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꾹꾹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짱이맘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